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무더위도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 내리기 시작해서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은 더위를 의미하는 절기소서입니다. 어제도 많이 더우셨죠? 오늘은 그래도 장맛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고요. 대구의 오늘 아침 기온 23도, 안동 22도, 포항은 2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6도, 안동 27도, 포항 26도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내리며 체감하는 더위는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 기온이 다시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다음 주에는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을 모항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해저 에너지 자원을 탐사할 초대형 연구선 탐해 3호가 바다 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가 공동 탐사를 요청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탐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뼈대를 만들고 철판을 이어붙이고 19달을 지은 끝에 92m짜리 최첨단 물리탐사선 탐해 3호가 드디어 바다 위에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셋! 절단해 주십시오! 탐해 3호는 6,000톤급 대형 탐사선으로 최첨단 탐사 연구 장비 35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음파 진단기처럼 해저 지형을 6km 깊이까지 3D 영상으로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지질 정보 획득 장비 OBN을 갖추고 있습니다. OBN은 일반적인 스트리머라는 장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에스파라는 팔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층 내에 있는 기체나 액체의 존재 가능성을 보다 쉽고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탐해 3호가 가진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고 해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 단층도 탐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해저 지진과 같은 그런 해저 지진이 있는지 발생하는 그런 해저 지진 단층대가 있는지를 탐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탐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해 3호는 대륙붕은 물론 극지까지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석유는 물론 희토류 등 희귀 광물 자원 확보에도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탐해 3호는 약 10달간 장비 설치 및 시운전을 거쳐 내년 4월에 포항에서 취항하게 됩니다. 운영 인력과 연구 인력 50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이들은 포항에 머물게 됩니다. 남극에서 북극까지 전 세계 어느 바다든 탐사할 수 있는 탐해 3호가 취항하면 우리나라 해저 자원 탐사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 상반기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액이 4억 6,14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신선 농산물의 경우 참외와 복숭아, 포도가 크게 늘었고 가공식품은 붉은 대게살과 주류, 인삼류, 참치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과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의 수출이 늘었으며 상반기 성장세로 볼 때 경북의 올해 농식품 수출액은 당초 목표인 9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영주에 쏟아진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중에는 주택가 바로 뒷산에서 발생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영주시의 산사태 취약지역 목록에선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시 상망동 한 주택입니다. 지난주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뒷산 급경사면을 따라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질 즈음 미리 이웃집으로 몸을 피했던 집주인은 다음 날 산사태 흔적을 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요 이웃집에 가 잤어요. 자고 아침에 와서 돌아보니까 저가 능청없이 막 저렇게 무너졌더라고.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집에도 있지도 못하고 곳곳이 여기에 물이 막 흘러가지고 골이 져가지고 다 터질 것 같아요. 이 집 뒷산은 산림청이 분류한 산사태 발생 위험도 5등급 중 가장 위험한 1등급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집 뒤 제 양팔 길이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산사태 위험도 1등급에 해당하는 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을 해놨지만 비가 많이 오면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집은 영주시가 관리하는 157곳의 산사태 취약지 목록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산림청의 산사태 기초조사와 영주시 실태조사에서도 역시 해당 지역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사방 사업이나 재해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를 해서 해제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소유자나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는 경우도.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가 주택 여러 채를 덮친 영주 영광여중 인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트막한 뒷산 정상 부근이 산사태 위험 1, 2등급지로 지정돼 있는데도 역시 산사태 취약지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 문자 외에 별도 사전 대피 안내는 없었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주민 대피가 이뤄졌습니다. 사면 쪽에 큰 산번나무가 하중해서 지반이 약해지니까 붕괴가 일어났고요. 지금 2차 붕괴가 우려됩니다. 이 지역은 위쪽이 평탄지 옛날 농경지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식생을 봤을 때는 습지인 것 같아요.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도 1등급지 등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면 지자체가 현장 조사를 통해 당장 관리가 시급한 취약지역을 선별하는 구조인데 사실상 사각지대가 확인된 셈입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와 사전 대피 매뉴얼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는 축제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축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가격을 점검하고 결과는 내년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심사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고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되는 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인증과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대구 경북 지역 축제는 포항 국제불빛축제와 영덕 대게축제 등 12개에 이릅니다. 올 상반기 경북에서 울릉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안동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소를 옮겨놓은 지역 대학생에게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기준 경북의 인구는 258만 8천 명, 6개월 동안 11,000명 줄었습니다. 안동시는 15만 3천 명으로 900여 명 줄었고 봉화구는 3만 명 붕괴를 단 4명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양군의 인구는 15,800명, 반년 동안 전체 인구의 1% 넘게 줄었습니다. 가속하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안동시가 전국 처음으로 지역 대학생에게 매년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지역에 있는 3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건은 주소를 안동으로 두어야 하고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70점, 그러니까 C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학생 수가 너무 부족하고 또 안동시 입장에서는 청년 인구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죠. 안동 지역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외부 지역의 인재가 안동으로 유입되어야만. 현재 안동에 있는 3개 대학 학생은 8,700여 명. 이 가운데 2,400명, 28% 정도만 안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나머지 6천여 명은 외지로 돼 있습니다. 안동시는 매주 대학을 찾아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만 원씩 기숙사비 혹은 원룸 임차료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소를 옮긴 학생은 한 해 5, 600명에 불과해 대상자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역대학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연계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만
혜택을 받고 떠나가 버린다면 무의미한 정책이지 않을까. 그 졸업생들이 계속 여기 남을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달라. 안동시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부터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업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올 상반기 경북 지역의 화재 발생은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재 발생은 1,69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150명으로 26%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울진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재산 피해는 392억 원으로 83% 감소했으며 화재 장소로는 야외와 공터가 519건, 주거시설 357건, 산업시설이 267건이었습니다. 경주시가 전국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와 재난 발생 시 고속도로 임시 진출입로 비상 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응급 환자 이송과 긴급 대피 등 신속한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경주 외동읍 석계리와 문무대왕면 호암리 등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임시 진출입로를 활용하게 됩니다. 빗길 교통사고 주요 원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휴대전화 사용 등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6월에서 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총 26,003건으로 515명이 사망하고 3만 8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빗길 교통사고의 55%, 14,000여 건은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우천시 빗물과 김서림 등으로 위급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만큼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 시작돼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은 더위를 의미하는 절기 소서입니다. 어제도 많이 더우셨죠? 오늘은 그래도 장맛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23도, 안동은 22도, 포항은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6도, 안동 27도, 포항은 26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체감하는 더위는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먼저 살펴보시면 23도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구미는 23도, 대구의 낮 기온 26도, 구미는 25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22도로 출발하고요. 봉화는 20도, 낮 기온은 안동 27도, 봉화 26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포항의 오늘 아침 기온은 24도입니다. 낮에는 26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